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1회 기출보건문제 29번 문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제품 보관 검체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에 잘 나와 있죠. 그러면은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을 보통 어떻게 찾는지 교재에도 여러분들이 잘 표시가 되어 있지만은 교재에서는 보통 요약된 내용들이 주로 다루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문을 좀 보시면서 쭉 읽어보시면은 전체적인 스토리를 이해하는 게 숲을 보는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시면은 문제를 푸실 때 훨씬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찾는 건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사이트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홈페이지에 검색창이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그 전에 여러분들 영상을 위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놨거든요.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이렇게 해서 치고 엔터를 치시면은 관련 자료들이 쭉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내용은 고시 전문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 특히 이 용어에 대한 정의는 꼭 봐두시라고 했죠. 그래서 주관식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 잘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여기 이 파일을 다운을 받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PDF로 다운받은 내용에서 보통 이제 검체에 대한 내용들을 검색을 해야 되는데 검체 완제품 보관 검체에 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바로 나오죠. 완제품 보관 검체의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은 교재에서 이렇게 이제 보통 프린트물로 해서 이렇게 보시겠지만은 이렇게 찾아주시면은 이제 자세한 내용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읽어보시면서 문제를 위한 검색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읽다 보면은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학습을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된 자료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제품 보관 검체의 주요 사항. 완제품을 저희가 제조를 하게 되면은 제조하고 생산해서 충진 포장해서 완제품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그 완제품을 그냥 유통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완제품을 보관을 해야 되는데 몇 회 정도? 2번 정도 할 수 있는 2개의 검체를 보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검체를 채취할 때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볼까요? 제품을 사용 기간 중에 재검토할 때에 대비한다. 제품을 그대로 보관한다. 완제품 형태로 그대로 보관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각 배치를 대표하는 검체를 보관한다. 그래서 배치마다 우리가 완제품 A라는 제품이 있을 때 이 제품이 예를 들어서 한 10,000개 정도를 저희가 생산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보통 이 제품이 500g짜리 제품이다. 그러면은 10,000개를 생산했다면 몇 킬로를 생산해야 됩니까? 보통 5톤 정도를 생산해야 되겠죠. 5톤 정도라고 해서 보통 이렇게 이 정도 양을 이제 생산할 때는 5,000kg의 개념이지만은 이것을 5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5톤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 5톤의 가마를 돌려야 되겠죠.
하지만은 보통 5톤의 가마를 돌리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1톤짜리 가마에다가 5번을 돌려서 생산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 1톤짜리가 이렇게 5개의 배치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여기 이 1톤을 가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간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소요하게 되는데, 이것들이 조금씩 이제 여기에 생산하기 위해서 원료를 투입하고, 여기도 생산하기 위해서 원료를 투입하고, 이 과정 속에서 뭐 여러 가지 온도나 습도에 의한 변화들, pH 변화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 배치마다 대표하는 검체를 보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0개의 500g짜리 제품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완제품이 나온다 하더라도 각 완제품마다의 로트 번호라고 하는 번호들은 다르게 부여된다는 겁니다. 맞죠? 여기서 나오는 거, 여기서 나오는 거, 이런 식으로 틀려지겠죠. 자, 그래서 각 배치를 대표하는 검체를 보관한다. 일반적으로 각 배치별로 제품 시험을 2번 실시할 수 있는 양을 보관을 합니다. 2번. 그리고 제품이 가장 안전한 조건에서 보관되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서 앞에서 이제 언급했던 그대로 보관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를 뭐 냉장 보관한다든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거는 보관 검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혹 시험을 거친 제품이 완제품 보관 검체로 보관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혹, 뭐 예를 들어서 온도가 너무 높은 공간, 온도가 너무 낮은 공간, 이렇게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환경에 따라서 일정한 환경의 조건에 맞게끔 보관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규정은 앞으로 넘어가시면은 제19조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중에서 제19조의 보관 및 출고 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방금 보신 거는 해설 파트에 있는 내용이고요. 19조 조항을 한번 보시면은 완제품은 적절한 조건 하에 정해진 장소에서 보관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재고 점검을 당연히 수행해야 되겠죠. 그리고 완제품은 시험 결과 적합으로 판정되고 품질 보증 부서 책임자가 출고 승인한 것만 출고하여야 하고요. 당연히 선입 선출, 앞에 나온 것을 앞에 뺀다.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도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출고할 제품은 원자재, 부적합품 및 반품된 제품과 구획된 장소에서 보관되어야 합니다. 구획된 장소에서 각각 보관되어야 되겠죠. 다만 서로 혼동에 일으킬 우려가 없는 시스템에 의해서는 보관되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지 않더라도 혼동되는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을 때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규정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읍 검체는 반드시 냉장 보관인가요? 아니죠. 그 다음에 각 배치를 대표하는 검체를 보관한다. 네, 맞죠. 내용이 배치별로 제품 시험을 2번 실시할 수 있는 양으로 보관한다. 제품을 가혹 조건에서 보관한다. 맞나요? 아니죠. 가혹 시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완제품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일반적으로 일정한 조건 하에서 보관을 하는 거. 우리가 보통 완제품을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럼 소비자들이 가질 수 있는 환경 조건들, 이런 조건들에 맞춰서 보관하는 일반적인 조건에서 보관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음 개봉 후 사용기한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몇 년간?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완제품도 유통 과정 속에서 이 3년간 보관했다가 나중에는 폐기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답은 미음. 자, 이렇게 한 문제를 풀 때 시간이 좀 많이 오래 소요되셨죠? 하지만은 처음에 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공부하실 때 이렇게 문제를 한번 푸시게 되면은 전반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 그 시각들이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 하나하나를 그냥 이제 그 문제답 푸시는 것보다는 자세하게 이 문제가 어디에서 유출됐으며 그 문제 그 문 안에 고시문에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읽어 보시게 되면은 훨씬 더 기억이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학습하시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30번 문제. 비중이 0.8인 액체 300ml의 중량은 어떻게 되느냐 라고 나와 있죠. 비교적 쉬운 문제인데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요? 비중이 0.8이고요. 그리고 300ml의 부피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중과 부피를 곱하게 되면은 뭐가 나올까요? 중량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비중과 부피를 곱하게 되면은 중량이 나오게 되는데, 그럼 0.8 곱하기 300은 38, 24, 240g의 중량이 나온다 라고 해서 답은 240g 입니다. 다음 31번 문제. 천연 화장품 또는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 전문에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법 규정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 기준에 대한 규정에서 보시면요. 이것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시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칙과 용어의 정의. 먼저 용어의 정의를 보시면요. 유기농 원료란 아래의 원료와 같다라는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식물 원료, 동물에서 생산된 원료, 그리고 미네랄 원료. 자, 여기서 말하는 미네랄 원료라는 것은 지질학적 작용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생산된 물질을 가지고 이 고시에서 허용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서 가공한 화장품 원료를 말한다. 다만 화석 연료로부터 기원한 물질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미네랄 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게 떠오르세요? 석유화학 원료를 보통 미네랄 원료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미네랄 원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시한 원료로 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네랄 유래 원료란 7번 보시면은 제4호 미네랄 원료를 가지고 이 고시에서 허용하는 화학적 공정 또는 생물학적 공정에 따라서 가공한 별표 1의 원료를 말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별표 1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런 식으로 미네랄 원료에 대한 사용 원료를 고시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내용을 또 한 번 더 보시면은 자, 2장이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에 대해서 3조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보도록 할게요.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 천연 원료, 약간 미네랄 원료처럼 천연 원료, 그리고 또는 식물 원료, 뭐 동물 원료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천연 유래 원료라고 해서 천연에서 유래된 식물 유래 또는 동물성 유래 이런 원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미네랄 유래 이런 원료들은 사용할 수 있고 3번 물은 당연히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기타 별표 3, 4에 또 정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구분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합성 원료는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맞죠? 다만 천연 화장품 또는 유기농 화장품 품질 또는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나 따로 자연에서 대체하기 곤란한 예, 1호에서 4의 원료 중 5%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석유 화학 부분, 미네랄 부분에 대해서는 2%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규정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예, 그리고 제조 공정도 쭉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되셨죠? 자, 아래로 내려가시다 보면은 이 원료의 조성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천연 화장품은 중량 기준으로 천연 함량이 몇 프로? 예, 전체 제품의 95% 이상이 천연 함량이 돼야 된다. 원료에서. 그리고 유기농 화장품은 중량 기준으로 유기농 함량이 전체 제품의 10% 이상, 그리고 유기농 함량을 포함한 천연 함량이 전체 제품의 95% 이상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을 구시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천연 화장품 또는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사용 가능한 원료에 대한 기준으로 옳은 것은, 문제를 푸실 때 이렇게 옳은 것은 아닌 것은 하는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이렇게 줄 꺼서 보시면 좋겠죠. 첫 번째, 천연화학 원료 함유해서는 안 됩니까? 예, 보통 우리가 미네랄 원료라고 얘기하는 이 원료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보셨죠. 그리고 유전자 변형 원료 배합 공정은 당연히 허용하지 않겠죠. 세 번째, 유기농 함량이 전체 제품의 95%. 아마 이거를 처음에는 95% 많이 보던 프로죠. 하시면 안 되고요. 유기농 함량은 몇 프로? 전체 제품의 10% 이상을 함유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플러스 시켜서 전체 천연 원료가 몇 프로? 95% 이상이어야만 된다라는 규정을 보셨습니다. 네 번째, 물 미네랄 또는 미네랄 유래 원료는 유기농 함량 비율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맞나요? 얘네들은 천연 원료로 해서 천연 화장품으로는 들어갈 수 있지만은 유기농 원료로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유기농 화장품 10%와 이 미네랄 원료, 미네랄 유래 원료를 함유하시게 되면은 유기농 함량 비율의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다섯 번째, 용기와 포장에 폴리어마 비닐, 폴리스테놀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천연 화장품과 여러 가지 이제 화학적인 변형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천연 화장품 또는 유기농 화장품을 원료를 사용할 때는 이 용기와 포장에서도 어느 정도 규정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번의 답은 4번. 32번은 화장품의 품질로서를 옳게 짝지은 것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4대 품질 요소 있었죠. 안전성, 안정성, 그리고 유효성, 또 그리고 사용성, 사용감 등을 화장품의 품질 요소 4대 요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화장품법 내용에서 보시면요. 본문 내용에서 제8조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조에서 화장품 안전 기준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 등이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라는 내용.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제 등과 같이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제, 이 세 가지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등에 대해서는 그 사용 기준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사용 기준이 지정 고시된 원료 외에 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제 등은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3번도 한번 볼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화장품 원료 등의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위해 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그 위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라는 내용이 있죠. 자, 아래 내용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전체 내용들을 검토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 코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화장품 안전 기준, 화장품법 제8조에 있었죠.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제 등과 같이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해서는 사용 기준을 지정하죠. 그리고 지정 고시된 원료 외에 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 등은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화장품법 제8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제. 자, 34번 문제. 다음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많이 보셨죠? 기억나십니까? 에이스 효과? A는 뭐였나요? 비타민 A 레티놀이죠. 그리고 C는 아스코르빅 애시드 및 그 유도체, 비타민 C, 비타민 E인 토코페롤, 그리고 효소와 가산화 합물이 에이스 효과였죠. 이게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자, 이 규정은 안전성 시험에 대한 아래의 원료들의 안전성 시험에 대한 자료를 보관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죠. 이것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 내용을 보시면서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2조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입니다. 이 규정도 중요한 내용이므로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에서 나왔던 내용은 11항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분을 0.5% 이상 함유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안정성 시험 자료를 최종 제조된 제품의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최종 제품의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몇 년? 1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레티놀, 아스코르빅 애시드, 토코페롤, 가산화수소, 가산화 화합물, 효소, 에이스 효과의 원료들을 0.5% 이상 함유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1년간 보존해라 라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최종 제조된 제품의 사용기한입니다. 우리가 보통 제품을 기간별로 해서 A라는 제품이 2020년에 나왔고
예, 또 A라는 제품이 2021년에 나왔고 또 A라는 제품이 22년에 나왔는데 이 제품에다가 에이스 효과라고 하는 원료들이 0.5% 이상 함유되었을 때 실제로 이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1년이라는 시점은 어느 제품에 따라서 예, 여기 같은 A지만은 최종 제조된 22년에 제조된 네, 22년에 제조된 제품을 최종 제조된 제품으로 보고 이 제품의 사용기한 만료일로부터 1년간 보존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답은 1번.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 0.5% 이상 함유 그리고 안전성 시험입니다. 안전성 시험. 안전이 아니고요. 안정성 시험에 대한 자료들 그리고 최종 제조된 제품의 사용기한 만료일 그리고 1년간 여기서는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규정은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면은 문제를 푸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